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안함이나 사과를 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은 결정을 내린 상대방을 바라보고 마음이 더욱 굳혀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기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판단 중 하나입니다. 생각 외로 우리 주변이나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역시 시간이 흘러서 재회 소식을 남겨주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짧게는 며칠, 평균적으로는 1, 3개월, 길게는 2, 3년이 지나서도 왔다면서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도 참 많죠. 보통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서 오히려 내가 거절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이별 당시 꿈쩍 안 뜬 상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심리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은 편이라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주로 내가 행동을 뒤바꾸거나 내가 이제 체념과 단념을 하면서부터 뒤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면서 내가 연락했는데 너무 쉽게 다 손쉽게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와서 안부 물으며 만남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오래전부터 지켜오고 분석해왔던 사람으로서 특징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내용이 해당된다면 오늘 주제에 근접할 수 있으니 잘 이해해보세요. 첫 번째로, 갑자기 새로운 모습을 마주했을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늘 바라보는 시선에서만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야의 폭을 넓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닌 무언가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늘 생각이 좁거나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판단대로 결단을 내죠. 많은 사람들이 늘 똑같은 방식과 방법으로만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면 관계는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려졌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면 다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새로운 방식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에게 반했던 첫 모습을 되살릴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당한 모습과 성숙한 모습, 밝았던 모습, 항상 발전적인 모습, 자신을 응원해주던 모습, 매력적인 마스크와 신체 등과 같은 나의 첫 모습을 헤어지더라도 말이나 문자, SNS 겹친 등으로 다시 표출되었을 때입니다. 둘째, 이전에 내가 보였던 것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줄 때입니다. 상대방이 걱정해주는 말투로 마지막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더더욱 이런 것이 표출되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였던 제스처와는 달리 새로움을 표출할 때, 시도하지 않아도 운동을 하면서 표출할 때, 다른 사람과도 어울리면서 밝아 보일 때, 늘 시간 없이 조급하게 됐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을 주고 아무 반응을 안 보일 때,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느껴졌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반응이 커져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이 매우 세다든지, 주로 상대방이 궁금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강하거나 호기심이나 충동성이 강한 타입이라든지, 서로 연애하면서 늘 열정적으로 다가왔다든지, 서로가 너무 편안해졌다든지,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바라보게 되어 그동안 생각해오던 틀이 깨지게 되면서 궁금증이 확장되어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후회하며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민한 사람들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연락이 쉽게 잘 오는 흔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 방해했다든지 상대방이 심리적 불안증을 겪고 있다든지 등의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예민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감정이 높낮이가 심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홧김 다툼과 화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구조에 해당되죠. 감정이 교환된 상태에서는 누구나 부정적이고 적대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막 심해져서 순식간에 헤어짐이 된 경우일수록 다시 붙을 확률 또한 높습니다. 예민하다고 해서 꼭 겉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죠. 예민하면서도 내향적으로 인지한다면 스스로 굳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하죠. 예민한 구조를 띄었다면 신경성에 의한 반응이므로 안정화됨에 따라서 본인의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뒤늦게서라도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이해하세요. 세 번째로, 기대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간혹 보면 너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후회를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감수하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 두 가지 방식이 해당된다면 이 경우라고 보면 되죠. 첫째, 내가 상대의 욕구를 잘 이해해서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의견 차이나 다투더라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하거나 힘들 때 곁에서 좋은 역할이 되어줬다든지 고민과 걱정을 덜어줬다든지 등이 있겠죠. 둘째, 합당한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해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지만 합당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나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관계에 크게
크게 도움됩니다.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연애 경험이 크게 많이 없거나 합리적 사고를 못한다면 내가 이끌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면 그만입니다. 이걸 보통 리드를 잘한다 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으로는 잘못된 걸 꼬집어주거나 다시 알려주거나 상대방이 연애하면서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운다, 미숙했던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와 같이 어른스럽게 방향을 안내주고 그런 걸 강하게 심어줬다면 이 또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깨닫거나 후회한다고 오거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안함이나 사과를 하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들은 헤어짐 당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러한 이유에 의해 심리적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헤어진 당시만의 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심리라는 것도 단순히 그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과거에 얽매여 정작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현실과 과거에 갇혀 지내지 마세요. 이걸 계기로 더 나은 미래의 나의 모습과 내재적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상대방이 다가오고 안 다가오냐의 차이는 나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안정적인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